네, 경기 안산병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입니다. 기후 위기댐 관련해서 장관께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임명이 7월 25일자로 임명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기후 위기댐 발표는 7월 30일 날. 그렇습니다. 5일 만에 그 14개소의 그 기후 위기댐을 발표를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5일 만에 이런 14개소에 대한 댐 발표에 대한 신뢰도나 또는 필요성이나 전문성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개인으로는 5일 만이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 1년여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부가 2020년에 물관리 일원을 할 당시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각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수량과 개발에 대한 방점을 두었고 환경부는 수질과 보존에 대한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때 당시 물관리 일원을 환경부로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보존과 수질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가 이렇게 14개소에 대한 기후위기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역할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싶어서. 의원님,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알고 있기로는 그때 물관리 일원화를 한 것은 수질 쪽보단 수량보단 수질에 방점을 두라고 옮겼다기보다는 그때 물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물관리 일원화했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수질과 보존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댐 건설은 먼저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먼저 선 계획에 반영돼야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 건설 발표부터가 먼저 됐다는 게 지금의 이제 문제입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14개 후보지를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좀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예, 지금 이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을 활용하고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라는 게 대다수입니다. 또 다음 장. 그리고 이 소규모 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 호우 강도가 예측되지 아니한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댐에는 이 극한 호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물폭탄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들입니다. 입장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일단 계획에 반영된 선후 관계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소규모 댐이 물폭탄이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댐을 크게 지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조금 더 추가적 발언을 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14군데 중에서 9군데인가요? 10군데인가요? 주민 10군데. 공청회를 10군데고 10군데, 4군데는 안 했죠. 네. 근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극렬하게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이 꽤 있습니다만 이런 곳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보고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면 백제화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너무 이르고요. 저희들이 아직 한 군데 정도는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군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을 지금 하면서 장관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혔던 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듯이 주민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에는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면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부터 우선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성면 그러면 아주 오래전 얘기고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 저희가 이 성면 피해 인정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현재 총 8,000여 명이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매년 800명, 1,000명 정도의 성면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로
10대가 3명, 20대가 16명, 30대가 48명, 이렇게 30대 이하가 67명이나 발생된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이런 피해가 있는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 10대 피해자일 경우에는 슬레이트 가옥에서 거주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초중등 학교를 성면 학교에서 이 학교를 다녀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대다수의 그 신청서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면 건축물 관리와 함께 이런 자료들은 아마 환경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성면 피해를 학교에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요. 또 나머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사업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 컨트롤 기능은 환경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면 해체할 경우에도 보면 학교가 특히 20% 정도의 성면 학교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경기 대전 지역의 학교는 성면 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체 작업에 대한 이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감리 결과 보고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작업 계획서상에서 성면 분진 처리 장치와 감리 결과 보고서상에서의 성면 분진 처리 장치가 서로 다릅니다. 결국은 계획과 시공이 다르다고 보이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감독 부실이라고 보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법에 따라서 그 교육청이나 다른 고용부하고 같이 그 현장 점검 좀 늘릴 예정이고요. 성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네,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1분 주십시오. 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금 성면 해체 작업 감리원 등록 취소 현황입니다. 지금 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났는데 이 감리 업체들에서는 단 한 건의 등록 취소 사례도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환경부의 무관심 속에서 실상 이런 부실 감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성면 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 개혁은 분명히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이 성면에 대한 후속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전 대책과 함께 이 감리인의 책임 강화 방안까지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포함해서 행정 처분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학 사고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작년까지 화학 사고 발생 건수가 한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네. 화학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학 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상에 서면 중심의 사업장 자체 점검 문제와 또 지나치게 긴 점검 주기가 제도적 문제점으로 분석이 좀 되고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 올려주세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그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현황 도표입니다.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 대면 점검에서 자체 서면 점검으로 변경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보시면요. 화학사고 예방관리서 이행점검 실시 결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면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시정조치 사항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만 자체 서면 점검 사업장의 경우는 시정조치 사항이 없죠. 그 없는 이유가 자체 점검 결과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서면 점검 사업장에는 시정 조치 현황이 없습니다. 서면 점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뭐 제대로 된 점검도 시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영업 허가 사업장의 화학사고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네. 근데 이게 제대로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됐다면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서면 점검 기간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전관리나 시설 결함에 대한 사고 발생이 없거나 굉장히 좀 드물어야 되겠죠. 그죠? 1년 이내에. 근데 저희가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최근 3년 내에 33건이 1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체 서면 작성으로만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좀 적용이 됐는지, 또 현장에 직접 시설물의 결함이나 잘못된 운영 없는지를 직접 찾아보고 점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의원님께서도 대면 좀 늘리도록 그렇게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저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이 나옵니다. 정기 이행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으로 나눠지는데, 서면 점검을 보시면은 1군 사업장의 위험도 가나다 중에서 1년마다 실시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체 점검입니다. 결국은 자체 점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체 점검상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보시면은 대상은 화학사고 예방관리체계 1군 가위험도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1년마다 화학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화학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자체 서면 점검을 직접 현장 점검으로,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현장 점검을 좀 더 단축시켜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 좀 그 제반 여건을 조금 더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물론 환경부의 인력 차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화학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바로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체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현장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점검으로 이 점검을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화학사고 발생량은 급격하게 더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망자나 또는 우리 부상 정도가 더 많은 그런 어떤 국민들이나 또는 노동자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체 서면 점검을 반드시 좀 현장 점검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또 필요한 부분,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저희 환경노동위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강산업은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는 상황에서 용량 증설이 수반되는 고로 개보수 작업에 대해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주문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철강산업은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온실가스 배출 1위가 철강산업으로 포스코입니다. 2, 3, 4, 5위가 나와 있고요.
포스코가 압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철강산업도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 3, 4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철강산업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철강산업의 이 높은 온실가스 배출 원인은 바로 석탄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고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로의 수명은 평균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수명이 다한 고로는 개보수 작업을 통해서 설비 수명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장을 할 때에 고로 용량을 확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에 보시면은 포스코 포항과 광양의 고로 개수 현황과 내용적 확대 현황을 보시는 화면입니다.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제철소 고로 용량은 3만 1,000톤. 그리고 그 이후로 1차 개보수, 2차 개보수를 했을 때에 총 8,800톤이 더 증가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개보수를 통해서 단순 시설 개보수만이 아니라 용량도 증가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 고로 개보수는 신규 건설과 같은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탄소 이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고로 개보수는 문제는 이 개보수 과정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은 더 증가되지만 여기에 따른 심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관님께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로 개보수 작업으로 기후 변화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저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로 개보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용량을 더 증설하는 어떤 부분이고 증설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기후 변화 영향평가 대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철강산업에서 개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증설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예, 바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고로 개보수 사업이 기후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고 또 이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말씀 주신 그 고로 개보수 교체할 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과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했다는 말씀,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네. 그 방법을 저희가 지금 할 때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대상 뭐 딱 적합하게 현재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건 의원님 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입장은 그 발전소에 저희가 그 온실가스 할당하지 않습니까? NDC 할 때 계산해서 넣지 않습니까? 또 배출권 거래할 때 또 모자람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그 고로를 교체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그 안에 넣어서 저희가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하고자는 합니다. 신규 생산의 경우는 반드시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혹여나 지금의 그 철강산업에 있는 부분이 고로 개보수를 빌미로 계속적인 용량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존 물량 범위 내에서라면은 일정 정도 용량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네, 네, 태양건설 최금락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은 그동안 외부의 음식물 쓰레기 폐수 무단 반입과 중대재해 발생, 노동자 부당 해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인으로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올해 초에 외부 음폐수 무단 반입 문제 관련해서 전주시
감사 결과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시설 개선 공사 중에는 전주시 승인을 받아서 은폐수를 반입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8개월 정도를 전주시 승인 없이 한 22,000톤을 무단 반입했고 또 100톤으로 승인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반입했고 결과론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만 톤 가량을 초과 반입한 걸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그 인허가 변경 절차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익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네, 하는 알겠습니다. 전시 감사는 근데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전주 리사이클링 센터 내부 자료를 저희가 좀 입수를 좀 했습니다. 시설 개선 공사 1년 전인 실은 2017년 8월부터 외부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반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의 정은도 또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전주시가 시설 개선 공사를 이유로 승인 전부터 은폐수 무단 반입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아는 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반입량은 정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고, 근데 이 내부 자료에 의하면은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한 은폐수 유입량과 내부 자료 양이 1년 동안 약 5만 톤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무단 반입이 확인된다면은 전주시에 자신 신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좀 확인해서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일이 있으면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정산. 그렇다면은 지난 5월에 폭발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네 분이 중화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초에 계획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반입하고 또 무단으로도 반입하고 과도하게 반입해서 또 저런 중대 사고가 발생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정의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내용처럼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올바로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은폐수 유통과 반입이 이루어진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로 시스템의 관리권자가 환경부인 건 아시죠? 장관님? 네. 네. 결국은 올바로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부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유통,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전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 18조 3정 3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 그 원인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 위반 소지가 예, 다- 확인해보고 예, 처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법 위반 소지가 저는 상당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오늘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분은 자료 제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전주시가 감사 대상 이전인 2017년도부터 은폐수 폐기물이 무단으로 반입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아까 증인의 입장도 그럴 경우에 확인될 경우에는 정산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 이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운영 과정에서 폐기물이 무단으로 얼마나 반입된지를 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무단 반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또 이 또한 법 위반 여부가 뒤따라야 될 걸로 보이시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일단 다른 지역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기 적지 않고 그렇게 한 부분은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서는 조치하고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올바로 시스템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에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폐기물 관리법의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이 부분 또한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당초 전주시와 네, 1분 주시죠. 전주시와 협약에 따라서 했던 그 이전부터 무단으로 반입됐던 부분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또한 환경부의 책임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다른 곳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저는 환경부가 지침이나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단으로 또는 내부 직원에 의해서 이렇게 발각되지 않은 이상은 눈 감고 귀 닫고 이런 식의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말씀 취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더 내용을 더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한지에 대해서 의원실과 상의하고 논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후속사항 꼭 그렇게 챙겨서 꼭 확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금락 증인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 의원님.